안녕하세요. 세계 감동실화입니다. 오늘은 미국 마블 코믹스에서 일어난 한국과 일본 직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영상과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부분의 수익은 기부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한국이 이것까지 잘한다고? 여기 미국의 유명 회사에서 소리를 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회사에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만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린 이유는 최근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긴 글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연에 앞서 제가 살고 있는 뉴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은 미국 동부에 위치한 가장 큰 도시이며 잠들지 않는 도시로 유명하죠. 뉴욕시의 인구는 대략 850만 명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죠. 그런 덕분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보다 높은 범죄율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 문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기후변화와 날씨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 큰 문제이고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하지만 정말 높은 생활비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동료들이 높은 생활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과 비교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높은 거주 비용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높은 거주 비용으로 힘들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한국에선 높은 거주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한 청년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등 말이죠. 심지어 영구임대주택까지 있다니 정말 걱정이 없을 듯합니다. 미국이라는 최강국 그중 최상위 도시인 뉴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니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어쨌든 제 사연의 시작은 마블 코믹스라는 회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블 코믹스는 1939년에 설립되었고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어벤져스 등등 많은 캐릭터들로 정말 유명합니다. 만화 부분에서 세계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여름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더운 날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아침은 정말 바쁘게 시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여유롭게 커피와 토스트를 먹으며 뉴스, 조깅을 하는 삶을 살 수 없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충 우유와 시리얼로 아침을 먹은 후 땀냄새 나고 불편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욕에서의 자가용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업무는 승진을 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로 정말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인사과장이 오시더니 오늘 새로운 경력직이다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인원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고충을 들어줘서 2명의 새로운 경력직 직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명의 경력직은 둘 다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인종차별주의가 심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크게 거부감이 없었죠. 그렇게 2명의 남성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 명은 다이치라고 소개했고 30대 일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은 준수라고 소개했고 30대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둘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만 잘하면 됐었죠. 하지만 느낌으로는 만화라는 주제는 일본이 좀 더 전통성이 있어서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략한 소개로 첫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알려주며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해주는데 2명의 직원에게서 조금 불편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특성상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쓰는 편인데 2 직원은 향수를 쓰지 않아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더운 여름 때문인지 같이 다니며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특유의 참기 힘든 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싫은 티를 참으며 간략하게 회사를 소개해줬고 우리 팀에 대해서 소개해줬습니다.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특성상 각자 잘하는 일을 맡아서 해야 했기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몇 가지 업무를 지시했고 결과를 확인하며 질문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냄새의 범인을 알고 말았죠. 확실히 한국 직원분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일본 직원분에게는 특유의 땀 냄새가 진하게 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일본 직원분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의문인데 왜 한국인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국 직원분과 일본 직원분이 어떤 업무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할지 여러 업무를 주며 새로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정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일본 직원분은 두루뭉술하게 적절히 잘했습니다. 딱히 잘하는 건 못 찾겠더군요. 하지만 반대로 못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대부분의 업무를 잘했습니다.
그런 반면 한국인은 특이했습니다. 일단 업무에 대한 태도부터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뭔가 모르게 뒷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인은 외국에 가면 업무를 정말 잘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론 한국인은 일본인과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하기에 뭐든지 열심히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 한국 직원은 평균적으로 일본 직원보다 높기도 한데다가 가장 중요한 창의성 부분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았죠. 한국의 교육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 직원에게 좀 더 중요한 업무를 배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직원보다는 더 많은 업무를 배정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직원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신기했었죠. 그렇게 업무를 적응하던 찰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외부 업체와 중요한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것도 30분 후에 말이죠. 정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미팅을 잡은 직원이 깜빡하고 이제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저를 도와줄 팀원 없냐고 부탁해 보았지만 다들 자기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제 눈을 피했었죠.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동양인 직원이 손드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새로운 일본 직원인가 싶어서 보니 한국 직원이 손든 것이었습니다. 옆에 같이 앉은 일본 직원은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 한국 직원인 준수 씨는 저를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침 내가 준 업무도 거의 다 끝난 상태였죠. 그렇게 이번 미팅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주며 주의할 사항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서 이런 류의 미팅을 많이 해보았다며 좋은 경험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영어가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현지인이라고 할 정도로 잘하더군요. 그래서 미팅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외부 업체에서 중요한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죠. 그런데 깜빡하고 제가 정리한 자료를 저장하지 못해 다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어영부영 미팅을 하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과 동시에 저의 인사 점수는 최하점이 되며 다음 진급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죠. 거기다가 잘못하면 해고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자료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필요했고 업체에게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절부절하며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연스럽게 준수 씨가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며 리드하려고 하자 저는 그의 의도를 알아채고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한국인 준수 씨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준수 씨 덕분에 외부 업체와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하니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고 저 또한 준수 씨 덕분에 살았고 말이죠. 미팅을 마무리하며 회사에 돌아가는 길에 준수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알고 해결했는지, 이전 회사에서는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도 말이죠. 준수 씨는 갑자기 저의 난감한 표정을 캐치했다고 했고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 들어온 경력직이 나선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대로 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었다고 했죠. 결과적으론 그의 예상이 적중했고 첫날부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한국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미팅이 잦았고 익숙했으며 덕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준수 씨에게 큰 빚을 지게 되었고 내가 도와줄 게 없냐고 말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준수 씨는 저에게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 갸우뚱하며 물었더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일본인과 붙어있기 싫다고 하더군요. 뭔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상하고 게다가 특유의 냄새는 정말 일하기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팅에 나간다고 했을까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충분히 그 고충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 돌아오게 되었고 팀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준수 씨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했습니다. 짧게나마 팀원에게 박수를 받았고 준수 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자리 변경을 유도해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팀장인 제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불편한 자리인 건 한국말로 국룰이겠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는 무슨 일인지 항상 비어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의 눈치만 보며 고민하다가 일본인 다이치 씨가 손을 들려는 찰나 준수 씨가 손을 들며 가장 기피하고 싶은 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이미 자리를 옮겨주기로 합의봤지만 어느 자리인지 정해주진 않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인 줄 몰랐던 준수 씨는 저의 짓궂은 장난에 가볍게 웃으며 한숨을 쉬기도 했죠.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팀원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그 직원을 다른 자리에 옮길 순 없으니 말이죠. 약간의 소동이 있었지만 어쨌든 준수 씨는 소원대로 다이치 씨의 냄새와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치 씨의 냄새는 충격적인 원인이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옮겼고 업무는 계속되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따라 그냥 퇴근하는 것보다 새로운 2명의 팀원을 기념하며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는 팀원 2명을 제외하곤 다 참석을 하기로 했죠. 그러게 우리는 회사에서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회식을 참가하기로 한 팀원은 평소에 즐겨가던 펍으로 향했습니다. 이 펍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동료들과 자주 가는 펍으로 신나는 노래와 다트 등등 게임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구석 테이블은 조용히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저의 최애 장소입니다. 그리고 늦게 가면 인기가 많은 탓에 30분 이상 기다려야 하죠. 그렇게 우리는 기다리기 싫어서 재빠르게 퇴근하고 그 펍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간 덕분인지 좋은 자리가 있었죠. 자주 보는 직원분과 사장님께 인사하고 경력직이 새로 왔다며 인사시켜주고는 우리 팀원들이 다 앉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테이블을 붙여서 다 앉았고 맥주와 함께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죠. 첫 주문은 당연히 맥주가 되겠죠? 잠시 뉴욕의 맥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맥주는 브루클린 라거입니다. 브루클린 브루어리에서 만든 이 맥주는 뉴욕을 대표하는 크래프트 맥주 중 하나입니다. 진한 몰트 맛과 함께 약간의 쓴맛이 특징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뉴욕에서 많은 분들이 먹는 맥주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맥주를 주문했죠. 시원한 얼음과 함께 먹으면 정말 신이 내린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드셔보세요. 드셔보신 분들은 어땠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다른 동료들도 각자가 좋아하는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준수 씨와 다이치 씨는 뉴욕에서 맥주를 처음 먹는다며 저와 같은 브루클린 라거를 주문했습니다. 메인 메뉴는 저와 다른 동료들은 피자와 햄버거,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나초와 간단한 안주를 주문했는데 준수 씨와 다이치 씨는 고민이 많았는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원하던 메뉴가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물어보니 준수 씨는 웃으며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추천을 부탁했고 다이치 씨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다며 약간 불만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표정 관리 좀 하고 적당히 고르고 먹지는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미 냄새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게 보인 탓일까요? 적절한 조율 끝에 여러 가지 시켜서 나눠 먹어보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메뉴를 주문했는데 직원분이 손님이 몰린 덕분인지 준비까지 30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좋다고 했죠.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게임을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팀원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한국인 준수 씨와 일본인 다이치 씨의 소개를 다시 한번 했고 나머지 팀원들도 각자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가 끝날 쯤 메뉴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메뉴가 오기까지 15분 이상 남은 듯하여 옆에 있는 다트 던지기 게임을 하기로 했죠. 우리 팀원들이 여기 펍으로 온다면 다트 던지기는 루틴입니다. 항상 하죠. 팀을 나눴고 첫 번째 게임은 점수 내기가 아닌 정중앙에 가장 가까이 던지는 사람이 1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품이 없다면 몰입감이 떨어지기에 저는 제안을 했죠. 만약 가장 정중앙에 맞추는 사람은 내일 1시간 자유시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팀장의 권한으로 뭘 하든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터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팀원들은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누가 가장 정중앙에 가까이 맞출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다트 던지기를 자주 한 덕분에 정중앙에 맞춘 적도 꽤 되고 항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죠. 그렇게 팀원들이 혹여나하는 마음으로 1시간의 꿀같은 휴식을 쟁취하고자 다트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팀원들은 1시간의 꿀같은 휴식을 얻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곳에 다트를 던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준수 씨, 다이치 씨 3명이 남았습니다. 다이치 씨가 먼저 다트를 던졌습니다. 특이한 자세로 던진 다이치 씨는 뭐지? 했지만 생각보다 중앙에 근접했습니다. 뭔가 많이 해본 솜씨였나 봅니다. 그렇게 현재 1등은 다이치 씨로 바뀌었죠. 이대로면 다이치 씨가 내일 꿀같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오늘도 1등하여 1시간 휴식권은 내가 써야 하거든요. 물론 그 1시간 휴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직위 특성상 휴식하다가 상급자가 본다면 그 뒤로 벌어질 일은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렇게 던지려는 와중에 다른 팀원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치 씨가 잘 던진 덕분에 제가 조금만 실수한다면 처음으로 휴식권은 팀원에게 주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정말 신중하게 천천히 호흡하며 숨 참고 던졌습니다. 그렇게 다트는 제 손을 떠나 다트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딱 소리와 함께 다이치 씨와 비슷한 위치에 꽂혔습니다. 다른 팀원들의 환호성과 관심 속에 점수판을 자세히 보았죠. 저는 제가 좀 더 가까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본 결과 다이치 씨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정중앙과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다이치 씨에게 처음으로 휴식권이 주어지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준수 씨가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이라며 옆에서 한번 연습하더니 준비를 하고 가볍게 점수판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죠. 1등은 다이치 씨가 가장 유력했거든요. 그러게 점수판에 딱 소리가 나며 꽂혔고 모두가 그 결과를 숨죽이고 바라봤습니다. 1초간의 긴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다트의 정중간 빨간색은 불스아이라고 합니다. 그 불스아이의 정확히 중간에 다트가 꽂혀 있었죠.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소리 지르며 머리를 부여잡았고 다른 팀원들은 준수 씨와 하이파이브하며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이치 씨를 제외하고 말이죠. 다이치 씨 개인적인 특성일까요? 아니면 일본인의 특성일까요? 갑자기 다이치 씨에게 쪼잔함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그렇게 환호를 하며 준수 씨에게 내일 1시간 휴식권을 부여했죠. 오늘 늦게까지 놀아도 내일 회사에서 1시간 동안 꿀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음에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처음으로 팀장이 아닌 팀원에게 휴식권이 돌아가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잘 된 거겠죠? 그 타이밍에 드디어 기다리던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햄버거와 피자를 먹었습니다. 준수 씨와 다이치 씨도 앞에 놓인 맥주와 햄버거, 피자 등등 여러 메뉴를 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앞에 놓은 맥주를 들고 마셨습니다. 역시 시원한 브루클린 라거는 정말 힘들었던 하루를 녹아내려주듯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피자를 먹으며 배를 채우기 시작했죠. 준수 씨와 다이치 씨도 시원한 브루클린 라거를 마시며 피자와 햄버거, 사이드 메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치 씨에게 먼저 물어봤죠. 처음 메뉴 고를 때 잘 고르지 못했고 먹고 싶은 메뉴가 없어 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당연히 상급자인 제가 물어봐서 적절한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맥주보다 못하다고 하며 메뉴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못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쌍욕이 목젖까지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첫날이고 문화권도 다르니 거짓 없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이번엔 준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메뉴가 어땠냐며 말이죠. 준수 씨는 맥주가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맥주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정말 매력적인 맥주라고 하며 다른 맥주도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 사이드 메뉴들도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며 솔직히 이런 곳에는 음식이 별로 맛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더군요. 특히 햄버거는 정말 맛있다고 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라고 하더군요. 게임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우리는 슬슬 집으로 가야 했죠. 중요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면 더 놀았을 테지만 우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당분간 집중해서 일을 해야 했기에 아쉽지만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가려고 준수 씨와 다이치 씨에게 어디에 거주하냐고 물었습니다. 다이치 씨는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쪽 방향이라고 하며 먼저 가본다고 했고 준수 씨는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하세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짧게 그레머시 지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레머시는 저희 회사와도 가까우며 그레머시 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뉴욕의 가장 독특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 정통 부자촌이며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이 있고 고급 타운하우스와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유명 인사, 연예인, 흔히 말하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레머시 파크는 특이하게 개인이 소유한 공원으로서 특정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특정 호텔, 클럽의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외곽은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게 창살로 막아져 있으며 특정 열쇠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열쇠는 대략 400개 정도 있고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하는 게 로망일 정도죠. 그런데 이제 막 온 경력직 직원이 그레머시 지역에 거주를 한다니 정말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준수 씨는 자신의 로망인 뉴욕 마블 코믹스를 경력직으로 오게 되며 그나마 회사와 가까우며 괜찮은 곳에 살고 싶다며 렌트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준수 씨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그건 간단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뉴욕의 월세는 상상을 초월하는데 거기다가 그레머시 지역의 월세라니 아마 월급을 받아서 고스란히 다 내도 부족할 것입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준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준수 씨 거기 렌트비 엄청 비싸지 않나요? 라고 말하니 준수 씨는 좀 비싸긴 하더군요. 라며 대략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월세를 감당하며 살 수 있냐고 했죠. 그랬더니 준수 씨는 웃으며 다음에 이야기해준다고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비록 직장 상사이지만 첫날에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내일이나 다음에 기회 되면 꼭 말해주라고 말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태어나서 이렇게 사건 사고를 겪었던 날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아쉽지만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들도 다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이므로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뉴욕 마블 코믹스 회사에서 겪은 한국인과 일본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동 가득한 하루 되세요.